네, 이슈앤피플 6월 2일 월요일 순서 이제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의 정채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담화를 발표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고요. 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사전 투표에 하도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동안 선거사무원의 대리투표도 있었고요.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 몇몇 가지 논란들이 이어졌었죠. 네. 이에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네. 오늘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는 선관위가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짧은 준비 기간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범정부 차원의 도움, 또 실무를 맡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큰 차질 없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도 표했는데요. 내일이 드디어 본투표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페이 결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7시쯤부터 삼성페이가 결제 장애를 일으켜서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식당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계좌이체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계좌이체가 안 되는 매장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네요. 카드를 안 챙겨갔었거든요. 저런. 네. 그래서 오전부터 온라인에는 삼성페이 결제 안 된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은 실물 카드 챙겨 나와라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삼성페이가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다가 그때는 3분 만에 복구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 결제 오류는 발생 3시간여 만인 한 10시 반쯤에 해결이 됐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측은 정확한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인데 내부 시스템 문제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들고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요. 카드도 하나씩은 챙겨야지. 현찰도 혹시 몰라 조금은 챙겨야지. 네, 저는 완전 오로지 지갑을 안 들고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비상금은 어디 허리춤에 하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행 이틀 만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60대 남성 원모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네.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는데요. 네. 구속 여부는 오늘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사건 개요를 짚어보면 이 남성이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죠. 네. 이로 인해서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지하철 차량 일부가 소실되는 등 약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네. 근데 이날 원 씨가 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길에 내가 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네네. 네, 원 씨가 택시 운전사였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위자료 부담이 커져 불만이 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불만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참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충격적입니다. 일인데. 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일단 다행이고요. 근데 이번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22년 전 대구 지하철 사고의 교훈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192명이 숨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리고
23명만 연기를 마시는 경상을 입은 그저께 서울 지하철 사고도 모두 방화가 원인인데요. 네네.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 또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이번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먼저 대구 참사 이후에 지하철 객실 내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꾼 덕에 피해 규모를 확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구체적인 화재 대응 체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22년 전과는 다르게 기관사가 매뉴얼에 따라서 곧바로 관제실에 상황을 알렸고요. 네. 또 한 달 전에 화재 대비 훈련을 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해요. 어머, 정말 잘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서울교통공사가 서너 달마다 이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에 시민들의 발빠른 대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객실 내 비상전화기로 기관사에게 화재를 알린 뒤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고요. 네. 비상 개폐 장치로 열차 문을 스스로 열고 대피했습니다. 네네. 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자칫하면 이어질 수 있었지만 22년 전 대구의 교훈 또 달라진 시민 의식이 합쳐져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차를 타도요, 뭐 화재 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지하철 타도 영상 같은 게 흘러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무심히 보지 않았던 덕도 있었던 것 네, 같네요. 유심히 앞으로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40대 여성이 밀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사건 발생한 건 2021년 1월인데요. 네. 그때 40대 여성 A씨가 인천시 옹진군 선제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였습니다. 네네. 그러자 유가족이 관할 지자체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네. 법원은 지자체가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사고가 발생한 목섬이라는 곳이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이 되지만 네네. 만조 때는 물에 잠기는 섬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네. 사고 당시에는 물때를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 방송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은근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밀물이 천천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물이 오기 전에 나는 걸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확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예. 관할 지자체 옹진군은 그러면 이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했겠네요. 네. 무슨 주장이 있었나요? 예, 옹진군의 입장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옹진군이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유가족에게 2,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다만 이 법원이 유가족의 보호 책임도 일부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이런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이 좀 많은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게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어제 오전 6시 21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안에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네. 이 여성은 사이판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서 여객기에 탑승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니, 그럼 항공사는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네, 항공사인 제주항공 측은 해당 여성이 임신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 대비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항공사 규정상 임신 32주차 이전의 임신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 조사 결과 한 임신 23주에서 25주 차에 출산을 했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저런. 미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봐요. 저런. 네, 또 갑작스럽게 출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내에서 긴급하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신생아의 사망 원인과 출산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수를 다 채워서 나왔다면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아유, 참. 자, 오늘 준비된 뉴스는 다 살펴봤습니다.